김정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뵈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보통 당군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고조선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당군이라는 단어는요, 유라시아 대륙에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군이라고 하겠지만 당군 또는 당골레죠. 하지만은 이게 몽골에 가면 탱게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가면 탱으르, 탱그리, 그 다음에 슈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딩그르, 불가리아의 탕그라,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이슬람, 불교 등등의 종교가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더 오래된 종교는 샤머니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카자흐스탄, 몽골, 기타 등등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고대에는 어떤 하나의 종교적 집합체를 가진 어떤 연방체계의 국가가 있지 않았나라는 결론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조선이라는 개념은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합쳐져서 만들어진 연방국가였다고 지금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각 민족이 이야기하는 신화나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매우 많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민족별로는 또 다릅니다. 그런 거를 보고 현지에 가서 스키타이의 유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근데 이것이 또 공교롭게도 모두 알타이계 민족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인도 유럽계, 즉 유럽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오늘날의 유행 같은 게 고대에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3권 정도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책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다 카작 책입니다만 여기 슈메르레르, 스킵세르, 그 다음에 카작타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슈메르랑 스키타이랑 카작인들은 조상이 같다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12황국에 보면 수밀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하죠. 그 수밀이가 우리가 수메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작인들도 스키타이와 슈메르 카작이 같은 조상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여기에서의 수메르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메르라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제가 발견된 것만 3군데를 알고 있는데,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카자흐스탄의 그 알마타 주변에 중국하고 국경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한탱글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군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이 한탱글이라는 산이 원래는 수메르 산이라 불렸어요. 그것도 수메르입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지명은 어디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카일라스 산 아십니까? 히말라야의 카일라스 산이 수미산, 즉 우리나라 말로 수메르 산이었습니다. 근데 한자 표기는 수미산에서 르 발음이 없어요. 근데 이 르 발음이 왜 없냐면요,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이용해서 어떤 지명을 표기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알 발음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국말에 알이 없죠. L과 R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수메르라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르 빼고 수미까지 수미산이라고 한 거고, 우리가 만주족한데 원래 만주족의 이름은 만주르입니다. 만주르. 근데 르 발음이 안 되니까 만주족. 르를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게세르한, 게세르인데 르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거서간 해서 게세르한을 거서간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쓴 것뿐이에요. 즉 이걸로 봤을 때 알 발음이 표기에서 생략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수메르 지명은 사실은 히말라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단고기에서 이야기하는 수메르가 이 3지역 중에 어디냐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수메르라는 지명을 가진 지명과 그 다음에 이 고대 12황국의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요거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족보입니다. 2권은. 제가 2권만 갖고 왔어요. 카자흐스탄에는 여러 부족이 있는데 저도 지금 시간이 되고 금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워포인트에도 좀 나올 테지만, 여기에 쓰여있는 이 케레이트라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과 매우 그 혈연적 관계가 높은 민족입니다. 케레이트와 여기에 써있는 케레이는 동족입니다. 이거는 카자흐스탄 족보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 트라는 이름이 붙은 거냐, 이게 몽골어의 영향입니다. 원래는 그냥 민족명으로는 케레이예요. 그냥 케레이. 이 케레이라는 말은 한국말의 결해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카자흐 사람들이 얘기하는 케레이라는 민족의 명칭은 원래 몽골어 헤레에서 온 말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징기스칸 시절에는 헤레가 아니라 케레라고 발음했습니다. 까마귀란 소리예요. 까마귀인데 이 까마귀라는 새 이름이 한민족의 결해라는 명칭으로 되게 된 이유는 한민족이 고대에 그 샤머니즘의 국가를 이루었던 시절에 종교를 담당했던 제사장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신성시하고 까마귀로 몸을 장식을 합니다. 지금도 몽골 샤만들 보면 까마귀 깃털로 머리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트가 붙은 이유는 바로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복수에 쓰이는 들 있죠. 사람들, 물건들 할 때 그 들입니다. 몽골 말로는 트입니다. 트. 그래서 케레이 트 하면은 케레이족, 민족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만들면은 민족 명칭으로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케레이트, 브리아트, 메르키트 이런 식으로 트라는 게 붙은 겁니다. 민족 명칭은 메르키, 브리, 그 다음에 케레이 이게 민족 명칭이에요. 근데 한민족 같은 경우는 한자를 쓰다 보니까 트를 빼버리고 거기다 부족족자를 써서 뭐 결해족, 뭐 한민족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요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한민족이 백이민족이라고 얘기할까? 바로 스키타이의 그 신분 계급, 카자흐어로는 그게 아크수이엑 주이에스라 그래서 흰뼈 제도라고 합니다. 흰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골품 제도죠. 뼈 제도. 그랬는데 그 아크수이엑이라는 그 골품 제도에 의하면 스키타이의 종교 계급은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케레이, 즉 까마귀라는 민족 명칭을 쓰는 샤먼 부족은 당연히 스키타이 전통에 의해서 백색 옷을 입으니까 백이민족 맞죠.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솔롱고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스도 마찬가지로 트입니다. 트의 스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복수형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솔롱고까지가 민족 명칭인데 여기서 무지개입니다. 그거 왜 무지개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당옷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색동적으로 입으셨죠? 무지개거든요. 무지개 옷을 입은 사람은 무당입니다. 무지개 옷을 입은 사람은 뭐라 부르겠습니까? 당연히 솔롱고스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민족들이 한민족을 부른 명칭을 비교해보면 아, 우리가 제사장계급이었구나 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들이 전부 카자흐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는 게 좀 문제점이 됩니다. 이게 러시아어로는 번역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백이민족이라 불리고 그 다음에 제사에 굉장히 연연을 해왔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뭐 종묘사직, 제사 이런 것들이 유교의 문화의 영향이 아니라 이게 수천 년간 내려온 샤머니즘의 제사 전통이 유교 시대까지도 그 유교의 옷을 입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몽골, 카자흐스탄, 그 다음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 나라들을 보통 우리가 중앙아시아 국가라고 합니다. 유목민족 국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볼 나라는 여기서 카자흐스탄하고 몽골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을 먼저 보면요. 카자흐스탄은 주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스라는 명칭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어디서 기원했다고 보냐면 몽골에서 왔다고 합니다. 몽골에 있었던 고대 국가인 조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조잔이라 발음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주잔이라 발음하지요. 이 주잔이라고 쓰는 나라에 그 국가 명칭 중에 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주스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카자흐스탄이 온 것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 조잔, 뭐 카자흐의 주잔이라는 발음은 한국말의 조선이라는 발음하고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조선의 조선이라는 거는 고대 유목민족이 갖고 있었던 주잔 또는 조잔이라는 국가의 음차 문자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주잔, 조잔이라고 한 얘기는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유연이라는 국가입니다. 근데 유연은 고조선과 건국연대가 다르죠. 그러면은 고조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아니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제가 그건 얘기하도록 하겠는데 주잔, 조잔이라는 명칭은요. 유라시아 전체에 다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그 자세한 건 제가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요. 먼저 카자흐스탄의 3주스 시스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 위에 조그맣게 카자흐스탄 지도가 보이죠? 색깔에 맞춰서 제가 올루주스, 오르타주스, 크스주스라고 썼는데 각 카자흐스탄의 정식 국가 명칭은 현재는 카자흐스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마치 중국의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놓고 공식적으로는 금나라로 불렀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천, 조선이죠. 주천이라 불렀던 것처럼 똑같이 그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한, 진안, 변한처럼 3조선이 있었던 것처럼 오르타주스, 클루주스, 울루주스 그 세 개의 주잔, 즉 주스 시스템으로 갑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민족 명칭이 나오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쳐놓은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연구한 결과 한민족과 혈연관계가 있는 부족만을 일단은 표시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 부족도 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만 아직 제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 5개 부족만 표시했는데요. 캉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게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강거라는 민족입니다. 강거. 캉르입니다. 카작 발음으로는. 이게 어떻게 한민족과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가 보통 한결레라는 말도 많이 쓰죠. 한결레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일까요? 이거 몽골에서 온 말입니다. 홍헤레, 홍케레, 갈까막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어에서는 이 몽골에서 얘기하는 홍케레 또는 혼헤레라는 말이 캥케레라고 발음합니다. 이 캥케레가 바로 캉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한결레예요. 그리고 위슨. 위슨은 누구냐면요. 오손족이라고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오손족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이 전쟁을 했잖아요. 황제 헌원이 공손씨 아닙니까? 그 공손씨 후손입니다. 황제 헌원도 그걸로 봤을 땐 중국인이 아닌 거죠, 결국은. 북방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흡샥이라서 하는데 이게 바로 환단고기에 나오는 12황국 중에 9차 한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 흡착이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존재해왔던 게 계속 몽골 징기스칸 시대까지 내려온 이름이었거든요. 그랬고 케레이, 결해죠. 그 다음에 노가이. 이 노가이는 아직 제가 문헌적으로 고증은 못했지만은 노가이 사람들한테 그냥 말로 들은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하면 가이라는 말은 우리 집가 쪄서 우리 김가, 이가, 박가죠. 그때 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책으로는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노시족이다라는 얘기까지만 구전으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러시아에는 고려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가이, 체가이, 김가이라는 고려인들의 성씨들이 존재합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유씨, 채씨, 김씨였지만 러시아 소비에트 시절에 이름을 등록하면서 나는 김가입니다. 이가입니다. 이러니까 이가이 이런 식으로 적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김가이, 최가이, 고가이 이런 이름이 생긴 건데 이 노가이도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현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래서 사 모은 족보책인데 계속 사 모으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카자흐스탄을 가서 오늘은 제가 2권만 갖고 왔는데 여기에 있는 책들을 보면은 12황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카자흐스탄, 지금의 카자흐스탄이라는 국명을 만들게 된 주역의 인물들입니다. 그때는 카작 한국이라 불렀죠. 카작 하가나트라고 해서 불렀는데 카작이라는 현재 15세기의 카작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고 주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두 한인데 이름이 케레이 한과 자니벡 한입니다. 그리고 이 케레이 한과 자니벡 한은 징기스칸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서 15세기에 다시 한번 징기스칸의 제국을 부활하고자 15세기에 만든 게 카작 한국인데 거기에 케레이 한도 있어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징기스칸이 왜 나오지? 케레이가 왜 나오지? 케레이는 분명히 결해만 한국인인데 이런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로 가면서 차차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족보책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책은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이거를 캡처 화면으로 보였는데 카자흐 국가에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과거로 얘기하면 한무제가 사마천의 명령에서 사기란 책을 썼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왕명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쓴 책이 아니라는 소리를 제가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 아라시 역사연구센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카자흐스탄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서 스스로의 자신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으면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그럼 우리 민족은 어디서부터 기원했고 어떻게 시작됐나를 조사해라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유라시아에 어떤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는 게 첫 장의 시작이에요. 여기도 있습니다만 저건 제가 캡처 화면을 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몽골 초원서부터 해서 티베트, 동유럽, 그 다음에 만주 일대에 걸친 어떤 거대한 국가가 있었고 우리는 그 한 형제로부터 갈라졌다는 게 족보의 시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한당국의 내용 나온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주 오래전에 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민족들이 몽골 초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당국이랑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죠? 이게 외국 문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역사를 연구할 때 대부분 한당국이나 국내 문헌을 위주로 많이 이야기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나 역사책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주 거기 몽골 초는 아니었고 최초는 파미르였다는 얘기를 해요. 파미르로부터 몽골로 가서 몽골 쪽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크게 퍼져나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파미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파네류산에 뭐 12황국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2황국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파미르에서 시작된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황국이 그러면 존재했을까? 우리나라 문헌에는 일단 있다고 하는데 그럼 외국은 어떨까요? 요거는 서양의 그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사람이 무대로 연구할 때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유라시아에 거대한 위구르 제국이 있었다라는 거를 쓴 책의 내용 부분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아, 고대에 어떤 큰 국가가 있었구나.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했으니까. 요거는 영국의 브리테니카 사전에 있는 그 대타타르, 러시아에서는 벨리카야 타타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영국에 가면 수백 장이 있어요.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에 어떤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벨리카야 타타리아라에서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점은 이 지역과 알타이어의 분포는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그 영역과 그 지역은요. 우리가 한국말을 쓰건 몽골말을 쓰건 카자흐를 쓰건 상관없이 모두 알타이계 언어를 쓴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지만은 어쩌면은 만년 전 이전에는 우리가 비슷한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거대한 유라시아의 연방체적 국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외국 사람들의 책을 봄으로써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힌두교나 그 다음에 인도의 그 문헌들을 보면은 그 장춘 또는 장당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고대 수미산 지역에 살았던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아바타라는 신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살았다는 어떤 신성한 이상적인 국가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티베트의 각종 민간설화나 샴발라, 샹그릴라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요 공통점을 가져요. 전부 다 티베트와 파미르에 어떤 신성의 국가가 존재했으며 이 국가가 유라시아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한당고기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기록들, 위구르인들이 얘기하는 자신들의 역사, 미국의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학자, 러시아의 역사학자, 그리고 여긴 제가 보이지 않지만 헝가리의 역사학자까지 모두 공통분모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우리 민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한국인이다, 이게 카자흐인이다, 요거만 빼놓고는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거대한 유라시아의 연방 국가가 있었던 것만큼은 객관적인 사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국가가 바로 중국에서는 바로 안식국이라 불렸던 나라입니다. 안식이 뭐냐면 저 밑에 제가 써놨지만은 하남국 또는 아시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투르크 민족들이 자신의 민족의 기원을 늑대로 삼는데 아쉬나라고 합니다. 이 아쉬나가 바로 아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지죠. 늑대의 후예가 세운 국가. 그래서 이 장당이라는 나라는 그 토요콘이라는 나라로 불렸었는데, 이게 나중에 송첸캄포에 의해서 나중에 6세기인가 7세기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티벳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티벳 이전에 존재했던 토요콘이라는 나라는 알타이계 언어를 썼습니다. 그 후예들이 바로 지금 티벳 지역에 사는 장족, 강족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장족과 강족은 원래는 알타이계 언어를 썼으나 티베트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점차 중국식 어법의 언어를 쓰기면서 동화되어 갔다고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장당이란 나라를 세운 사람은요, 바로 모용씨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에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모용이라는 거는 한자 발음이고요. 이거 몽골의 성씨는 바얀입니다. 바얀이라는 단어가 뭐 모요, 모용, 배간, 백란, 기타 등등의 한자 표기로 남은 건데, 발음으로는 그게 바로 바얀이라는 성씨입니다. 게다가 카자흐스탄 전서에도 보면 바얀슬루 뭐 이런 식으로 전설이 나오는데, 이 바얀이라는 성씨를 썼던 사람들은 몽골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2황국처럼 뭐 고대 만년 전에 파미르로부터 어떤 국가가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파미르로부터 시작됐던 고대 국가가 유라시아까지 펼쳐졌던 내용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근데 이 토요콘이라는 나라가 파미르에 따라 멸망을 당하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멸망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바로 몽골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써 있는데, 원래 위구르는 10개의 위구르 부족이 있었는데 9개의 위구르 부족이 오르혼 언덕에 있는 아르한가에로 가서 다시 9개의 위구르족이 12개의 케레이 한국을 건설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9이족이 12한국을 세웠다. 그래서 9와 12가 나오는데 똑같은 숫자가 마찬가지로 몽골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한가를 중심으로 살았던 이 케레이들이 12개의 위구르 12연방 또는 케레이 12연방 국가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봤을 때 우리 한민족이 애초부터 한반도에 산 게 아니라 한단국의 기록처럼 파미르에서부터 점차 몽골로 이동했다가 다시 만주, 그리고 오늘날 한반도로 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요콘이라는 지역에서 아시국에서 아르한가이로 갔다 합니다. 저 아르한가이에는 오르혼이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면. 이 오르혼 언덕에 가면 쿨투군이라는 그 고대 투르크 제국의 위대한 지도자의 비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르크 비문에도 나는 아시리안 모지리스의 후예이다 라고 해서 아시리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시, 즉 늑대의 후예라는 말이 나오고 모지리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모지리스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입니다만 제가 그건 다음번에 이야기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오늘날 우리가 이란에 사는 터키인들을 아제르인이라 부릅니다. 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 명칭도 있죠. 이 아제르라는 말이 바로 아시나, 아세르라는 단어에서 나는데, 이 아세르가 바로 뭐냐? 바로 서양에서 얘기하는 스키타인입니다. 스키타이의 다른 명칭이 아세르입니다. 바로 늑대의 후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게 홍산 유적에서 발견되는 고곡입니다. 근데 이 고곡은요, 거기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요, 마야 문명, 잉카 문명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바이킹 유적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몽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울란바토르를 가실 분이 계시면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시면은 지금 요 왼쪽 밑에 보이는 요 유물 4개 있죠? 저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산 유적하고 똑같죠? 홍산 유적은 BC 3500년에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왼쪽 밑에 있는 거는 흉노, 훈노의 유물입니다. 훈노는 그로부터 3000년 뒤의 왕국이에요. 근데 홍산 문명과 똑같은 문명을 그대로 계승해서 훈노가 갖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다만 재질이 다릅니다. 홍산 때는 옥을 썼지만 이때는 청동, 금, 나무, 기타 등등의 재료로 만들어요. 하지만 그 조각의 양식이나 형식은 같은 패턴을 갖고 갑니다. 따라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홍산 문명은 흉노, 즉 훈노가 계승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훈노의 근거지는 홍산 유적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친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스키타이의 유물입니다. 근데 이거 경주하고 기미박물관 가면 이거랑 똑같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저게 한국 게 아니에요. 카자흐스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무진장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건 가야,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로마의 유물입니다. 로마를 최초로 건설했던 에트루스칸. 에트루스칸은 현재 신비의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에트루스칸의 언어가 알타이어가 아닐까라고 지금 현재 추정하는 사람들이 터키 쪽에는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인도 유럽어족이다, 뭐 알타이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일단 문화 양식으로는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건설했던 로물루스 레물루스도 공교롭게도 늑대의 젖을 먹고 탄생한다는 신화가 있죠. 늑대를 조상신으로 보는 공통 코드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가 켈트족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스키타이의 무덤입니다. 저 오른쪽 위에는 조그만 점이 접니다. 이 무덤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 위에 올라갔습니다. 불손하게도. 하지만 무덤의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올라간 건데 굉장히 제가 조그맣게 보이죠? 무지장 큽니다, 무덤이.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게 바로 러시아 쪽에 있는 스키타이의 무덤. 오른쪽이 바로 가야, 그 다음 신라의 그 왕조들의 무덤입니다. 모두 공통 분모는 적성 목각본입니다. 같은 무덤 양식을 갖고 있고 이 무덤에서는 신라에서 나오는 고곡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황금보검 있죠? 우리나라에 황금보검하고 비슷하게 생긴 칼이 카자흐스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스키타이의 지배 계급과 신라, 가야, 우리 고대 민족과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황당에 있는 당목 문화, 이거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이 왼쪽 위에 있는 게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에도 신목 문화가 있어요. 오른쪽 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켈트족 겁니다, 이거. 켈트족의 언어는 현재 인도 유럽 어족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앵글로색슨하고 동화가 되면서 상당히 영어의 문법 체계로 변환이 됐다고 봐요. 물론 단어는 물론 켈터를 쓰지만 하지만 공교롭게도 바다를 건너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게일어 같은 경우는요. 알타이어와 어순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영향이 멀었던 지역의 켈트족의 언어는 알타이어 언어를 따라가요. 고리버로 현재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왜 켈트족이라는 민족의 언어가 알타이어와 인도 유럽어가 동시에 존재할까요? 그거는 현재 추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알타이계 언어였는데 이게 인도 유럽어계인 로마 제국이나 앵글로색슨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동화돼서 문법이 바뀐 게 아닌가. 다만 단어만 자기 조상들의 언어를 쓰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현대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어가 탄생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신목 문화, 샤머니즘, 탱글이라는 단어 그거를 바탕으로 한 여러 연방국가, 유목민족 체계, 시스템을 썼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조선, 주잔, 주천, 주루천, 주센 이런 식의 시스템과 국가 명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선이라는 것은 국가 명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국가를 삼분할하고 권력을 독식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장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해서 가장 덕망이 높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선출을 통해서 부족장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렸던 유목민족의 시스템이 바로 조선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왜냐? 그게 모두 공통분모입니다. 금나라가 외부 명칭으로는 금이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천 또는 주루천이라 불렸는데 이 주천도요 3개로 나눠서 3분할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흉노족도 훈노도 마찬가지로 3개로 국가를 나눴었어요. 모두 공통분모를 다 이렇게 합니다. 흉노가 바로 주잔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잔, 주천, 주루천, 조선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게 국가 명칭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그 민본 사상과 국가 통치 권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라는 것을 나타내는 정치념을 얘기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스와 조선에 대해서 비교하겠는데 카자흐 사람들은 자신들이 파미르로부터 내려온 삭으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파미르로부터 내려온 색쪽으로부터 기원했다 합니다.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카자흐 사람들은 탱그리가 최고의 신으로서 우리 민족의 그런 정신적 중심이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단군, 즉 단골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 고조선을 말하는 거죠. 하는데 카자흐인들은 주잔, 즉 주스라는 나라를 시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한지난 변환으로 나누었듯이 거기도 오르타주스, 크스주스, 울루주스 해서 3주스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를 아사다리라 불렀대는데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라 부르죠. 물론 지금의 아스타나는 이거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 반박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스타나라는 나라는 1990년대에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지요? 근데 한국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서울이라 얘기할 때 서울이라는 개념은 일반 명사 아닙니까? 과거의 서울은 개성이었고 지금의 서울은 한양, 지금의 서울이죠. 우리 그냥 서울이라 그래요. 과거의 서울, 즉 카자흐스탄의 과거의 수도, 즉 아스타나는 알마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스타나, 지금의 서울은 아크몰라입니다. 하지만 일단 수도가 글로 옮겨지면 그냥 아스타나라 불러요. 왜냐? 아스타나라는 이름 자체가 수도니까. 지금의 아스타나는 당연히 1990년대에 만든 거지만 그 아스타나라는 이름 있는 자체는 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록된 가장 중앙아시아 오래된 아스타나는 어디 있느냐? 투르판에 있습니다. 투르판이 아스타나라 불렸었어요. 근데 그 투르판은 어떤 지역이냐? 바로 투르크인들이 자신의 민족의 기원, 최초로 시작했다는 늑대의 전설, 아시나 전설이 최초로 시작된 지점이 바로 투르판입니다. 거기를 아스타나라 불렀어요. 수도가 이동하면 지명은 같이 이동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워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름이 몇 년대 됐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스타나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봐야죠. 수도라는 말입니다. 그랬고 아까 얘기했던 주잔이라는 게 바로 한자로 쓰면 여러 가지 한자 표기가 저렇게 나옵니다. 뭐 우리나라 발음을 읽으면 연연, 유연, 여여, 예예, 단단 이렇게 읽히는데 이게 중국 발음이건 루루, 로란, 루루, 루이루이, 탄탄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이 탄탄이 나중에 타타르라는 발음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즉 타타르와 주스, 주잔, 조잔, 주선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민족이 언어가 갈라지면서 발음이 변하면서 다른 단어가 된 것뿐이지 애초부터 다른 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카자흐 발음으로는 주안주안, 조잔, 이 조잔이 주잔이에요. 그리고 주주, 저 주주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카자흐인들이 얘기하는 주스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 있었던 유연이라는 국가 명칭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뭐냐? 이 유연이라는 국가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모쿨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우꾸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음 장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기 나왔네요. 주장국을 건국한 사람은 몽골려입니다. 근데 이게 몽골려가 무쿨인데 7세기, 8세기까지만 해도요. 티베트하고 몽골 서부 사람들은요. 고구려를 모쿨이라 불렀습니다. 범어 잔명에 의하면 고구려는 무쿨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주잔의 건국자의 성이 모쿨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상하다. 왜 같지? 그리고 나서 징기스칸이 나오기 이전 9세기경부터 몽골 사람들이 모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오늘날에 몽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즉 이런 거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뭐냐? 몽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고구려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 모쿨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다시 넘어가서 제가 아까 카자흐스탄 케레이 족보를 얘기했죠. 파미리에 살던 토요콘, 이 몽골 계통의 민족들이 티베트의 그 민족에게 밀리면서 몽골의 아르한가이로 가서 케레이들이 12개의 케레이 연방을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바로 아르한가입니다. 아르한가에는 오르곤 언덕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오르곤 언덕에 있는 투르크 제국의 그 쿨투군이라는 유명한 영웅이 나는 아시리안 모지리스의 후예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모지리가 바로 여기에서 있는 모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만 봐도 고구려의 건국자의 가문은 몽골, 더 멀리 가서는 티베트까지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모지리스, 즉 모쿨이라는 가문의 역사는 무진장 오래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칭이 오늘날 몽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개성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박찬봉 교수가 얘기한 그 천문학으로 풀어보는 역사에 보면은 고구려 천문대의 위치가 저기 바이카로스 근처에 울란우데 근처로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서 온 게 맞으니까. 그럼 왜 천문대가 고구려의 천문대가 왜 그러면은 몽골 쪽에 있었을까요? 이게 샤머니즘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천문대의 위치는요, 수도의 위치와 같습니다. 왜 같으냐면요, 고대 마야나 잉카 문명도 그랬지만은 오늘날도 우리나라 그 결혼할 때 궁합 보죠. 이 여자랑 결혼하면은 내가 잘 살까 못 살까 점을 봅니다. 이사 갈 때도 점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에는요, 어떤 국가가 전쟁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반드시 샤먼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하려는데 내가 지금 전쟁을 하면 이길까 질까? 그래서 샤먼한테 이게 점을 봐서 샤먼이 이깁니다. 그러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샤먼은 왕의 옆에 같이 있어요. 근데 샤먼이 왕에게 조언을 해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메시지를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문대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으니까. 그래서 천문대의 위치는요, 수도의 위치하고도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구려의 최초의 수도의 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양도 아니고 한반도의 평양도 아니고 만주의 오녀산성 이쪽도 아니고 더 서쪽으로 가서 몽골 쪽이어야 옳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 천문대 위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컴퓨터로 이게 맥킨토시가 됐던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가 됐던 아무 컴퓨터로 돌려도 객관적으로 나오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의 결과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고구려의 최초의 수도의 이름이 홀순골이었죠? 홀순골이라는 지명이 몽골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내막을 봤을 때 당연히 있습니다. 홉수골입니다. 홉수골, 홀순골. 발음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여기서의 홉수골은 바로 몽골 서부에 있습니다. 샤먼 성지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지리스, 즉 고구려의 지배 계급이 되는 사람들, 모코리, 모지리라는 사람들이 파미르로부터 몽골 서부 아르한가이 쪽으로 갔다고 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쪽을 통해서 몽골 동부, 만주,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대는 우리가 불교 국가 아니었죠? 샤머니즘 국가였죠. 샤머니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샤머니즘의 종교의 이동과도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고구려가 건국을 할 때 만들었던 국가 수도 이름인 홀순골은 고대, 지금 현지에도 몽골에도 존재하지만 바로 샤머니즘의 중심 국가,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홉수골에서 왔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인들은 상당수가 몽골인들과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 얘기 뭐냐면 몽골도 다민족 국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의 건국자 주몽. 주몽이란 이름은 몽골에도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철몬입니다. 철몬은 키르키즈로 하면 졸본입니다. 고구려의 최초 이름이 졸본부였죠. 졸본이라는 말은 키르키즈에도 존재합니다. 카자고의 숄판, 키르키즈의 졸본, 몽골어의 철몬, 그리고 한국말의 주몽은 전부 다 금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왕의 이름에다 금성을 집어넣느냐? 바이칼 호수가 자세히 보면 초승달처럼 생겼죠? 초승달같이 생긴 그 호수 왼쪽 편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소연산이라고 합니다. 샤먼의 성지죠. 이 소연이라는 발음이 나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가서 샤먼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고, 이 소연이라는 말에서 살만, 철몬, 졸본 이런 단어들이 생겼습니다. 키르키즈인들은 바로 소연산을 졸본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생딸과 금성의 조합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징기스칸이 원나라를 세우면서 징기스칸 몽골 제국을 세우면서 오늘날도 쓰고 있는 소연보와 같은 겁니다. 맨 위에 보면 초생딸과 동그라미와 불이 그려져 있죠. 불이 붙은 별, 투르크 신화에서는 머리에 불이 붙은 별을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생딸과 금성의 조합을 지금 이슬람이 형제의 상징으로 쓰고 있지만 원래 그 상징은 이슬람의 상징이 아니라 원래는 샤머니즘의 상징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슬람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 그 상징을 몽골 사람들은 불 붙은 별, 즉 금성으로 썼고, 이슬람 쪽에서는 오각별로 쓴 겁니다. 천자, 탱그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탱그리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의 아들, 그 당시에 신하면 북극성, 태양, 달입니다. 일월 성신이기 때문에 태양의 아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태양의 아들이 금성입니다. 천문학적으로. 금성을 태양의 아들로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를 금성이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주몽, 촐몬, 졸본, 촐판, 솔로몬, 기타 등등의 단어들이 여기서 갈라져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요 가운데 맨 위에 있는 게 태종무열왕의 비문입니다. 태종무열왕의 비문에 뭐가 써 있습니까? 나는 흉노의 후예다라고 써 있었죠. 흉노의 후예. 흉노는 몽골 아르한가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런데 왼쪽 거를 보시면 바로 이게 얘기했던 아르한가의 오른 언덕에 있는 쿨투군의 비석입니다. 오른쪽은 당나라 당 고조의 비석입니다. 가운데는 경교, 유태인들이죠. 맨 밑에는 위구르 제국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비석의 양식이 같죠. 이 사람들은 모두 투르크인입니다. 고대 유목민족들이에요. 같은 양식을 갖고 가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당나라 사람들은 중국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우천왕과 황제헌원 이야기할 때 자꾸 치우천왕을 중국으로 보고 치우천왕을 한민족으로 보는데, 공손헌원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중국인이라는 정의는 한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족이 아니라 투르크계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은. 즉 우리가 탕록전쟁을 했던 거는 몽골계, 몽골 사람이나 한국 사람 같이 이런 얼굴 가진 사람들과 투르크계 언어와 투르크계 민족들과의 중원에서의 전쟁을 해석한 게 더 옳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바로 4, 5, 6세기에 한 번 2차전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당연합군과 여제연합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배울 때 신라가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중국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당나라 사람들은요, 신라랑 왕족 지배계급의 혈통이 같습니다. 동족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고구려 백제 계통의 몽골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신라, 가야, 그 다음에 당나라의 투르크계 민족끼리 결국 끼리끼리 힘을 합쳐서 전쟁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고구려는 저 비문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투르크계가 아니니까. 아까 홉수굴이라 했잖아요. 홉수굴은 몽골에 있는 거고 몽골 샤먼의 성지입니다. 촐몬, 몽골 이름이에요. 유리, 노르죠. 카자센, 누르술탄, 누르 이런 얘기가 누르하치. 유리가 누리거든요. 3대 왕, 대무신, 태무진 아닙니까? 몽골 이름들이 나타나죠. 고로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그룹으로 보면 안 되고 고구려 백제와 당나라 신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집단 간의 전쟁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달랐느냐? 다르긴 달랐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몽골어와 투르크어를 보면요, 굉장히 유사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받았다 그러면은 몽골 말은 아와한데 카자흐어는 알루, 그리고 소개한다 할 때 몽골 말은 탄일착 하는데 카자흐어는 타누수,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이 비슷비슷해요.
아마 고대는 더 같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민족은 아니고 우리가 뭐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처럼 언어적 구별은 좀 있었지만은 조금 이질적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둘은 같은 혈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카자흐스탄에까지 저 비문이 있어요. 보이시죠? 몽골, 당나라, 카자흐스탄 서부에 가면은 똑같은 비문 양식이 신라 태조 모형과 똑같은 비문 양식이 저렇게 있습니다. 우르무치에 가면 저런 비문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거 왜 신라 태종 무열왕은 위구르의 그 비문과 같은 양식을 가져갈까요? 아까 얘기했죠? 위구르의 10개의 위구르 부족이 토요콘이 멸망하면서 몽골 아르한가에 가서 9개의 위구르가 12개의 위구르 연방, 즉 케레이 12연방을 만들었댔지 않습니까? 그 케레이가 즉 한국의 결해라고 했고 라고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한민족, 즉 결해족의 신라의 비문과 위구르, 즉 투르크 민족의 비문은 같은 양식을 가져. 아, 그러면은 신화, 족보 기록, 그다음 한단고기 기록, 기타 등등을 종합해 봤을 때 아, 신라 가야에는 투르크계나 위구르계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정적으로 알 수 있죠. 그것도 진짜 그런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왕명으로 또 봅시다. 신라의 최초 건국자 혁거세죠. 혁거세의 한국 이름이 현재 존재합니까? 모릅니다. 우리 혁거세라 이름 안 짓죠? 혁거세는요. 투르크어와 몽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푸른색을 몽골말로는 호라고 하고 카자흐 사람들은 콕이라고 합니다. 물론 고대 몽골어는 호가 아니라 혹이었습니다. 혹, 그 다음에 카자흐어로는 콕. 혁거세, 혹게스르한입니다. 혁거세한, 혹게스르한이에요. 거서간이 게스르한이 되는 겁니다. 2대 왕, 남의 차차웅이 있었고 차차웅은 타타르바트르라는 걸 알 수 있죠. 야루라는 이름입니다. 야루장프, 야루칸트라고 하는데 투르크에서 이게 백마입니다. 백마강 할 때 백마강이 바로 야루강입니다. 바로 압록강입니다. 압록, 야루의 한자 표기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3대 신라왕 아달라, 아틸라 이름만 봐도 벌써 투르크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이 사람도 투르크계 사람들이구나. 고구려 왕에서는 몽골계 이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라가에서는 투르크계 민족의 이름들이 나타나요. 아, 이 두 집단들이 같기도 하지만 조금 달라가고 서로 간에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